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나이티드 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부분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번에 좀 잭팟이 터졌어요. 잭팟이 좀 터졌고 사실 그거는 조금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 매트릭스나 제가 항상 유나이티드 제약 볼 때 진 매트릭스나 이제 SK 케미칼 이런 차트를 좀 많이 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상승을 많이 하고 물론 더 직접적으로 관계는 있죠. 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사실 이제 이 유나이티드 제약이 좀 엮인 거 AB 프로바이오도 지금 그런 걸로 좀 날아가고 있죠. 근데 유나이티드 제약도 봤을 때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약이 이제 개량한 그런 신약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갖고 있는 그런 성분이랑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진매트릭스도 이제 고점에서 상승하고 좀 많이 눌리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도 여기서 좀 기회를 얻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종목이 빠질 때 한 번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반등도 같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사실 오늘 상한가에 조금 들어갔다가 빠졌는데 만약에 상한가 들어가서 다음날 급등하면 일단 1차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봤을 땐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임상 이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건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런 결과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된다면 뭐 요 정도 라인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호재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이 상승한 그런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특히나 진매가 올라간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은 한데 이게 너무 급하게 오를 때 급하게 너무 오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급하게 오르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고 단기적으로 끝나면 분명 이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화이자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모더나 관련된 종목군들 뭐 엔투텍이나 소마젠 이런 종목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기는 해요. 급등락이 나오긴 하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단타가 가능해진 거죠. 단타가 가능한 건데 엔투텍 같은 경우도 이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았던 이유가 이게 이제 조정이 물론 뭐 손절 라인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매수 밴드 안에 있기는 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칠 수는 있어. 단타를 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됐을 때 이렇게 날아가긴 해요.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도 조금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또 끝나면 또 빠르게 누를 수가 있어요. 대한과학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그 화해자 이슈로 박살났다가 상승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초저온이나 이런 걸로 좀 이제 차익실험 나오면서 박살났다가 다시 그냥 지금 초저온 같은 경우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시향 방송 멤버십 회원분들 뭐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요번 주 월요일 날 대한각 잡으셨으면 제가 일요일 날 찍었잖아요. 그럼 요때 잡으셨어도 지금 돈 엄청 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각이나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냉동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요것도 월요일 날 잡았어도 뭐 어쨌든 간에 돈을 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른 그런 것보다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이면은 백신이 잘 되면 치료제가 상처를 입고 치료제가 잘 되면 백신이 상처를 받는데 얘는 이제 치료제가 되든 백신이 되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 화이자 관련주로 좀 엮였던 이유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래도 초저온이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됐기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급등주라고 보셔야 돼요. 급등주라고 보셔야 되고 이게 뭐 지금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담이랑 얘기했을 때 그런 우리가 확인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모멘텀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워낙 좀 지금 기대가 되고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조금씩은 일단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도
꼼짝없이 물려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 물론 제가 여기 라인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양봉이 안 나오고 여기서 더 눌렸으면 여기 라인 깨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만약에 여기서 빠졌다라면 요때 라인에서 다시 어떻게든 매수 라인 잡아 단가 확 낮추는 게 훨씬 더 대응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리고 횡보 라인에선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도 요때 매수했으면 결국 요 라인까지 진짜 지옥을 또 맛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윗라인에 있었던 분들은 제가 여기 윗라인에 있는 분들은 가격이 뭐 마이너스 30% 이상이면은 그냥 조금씩 담아도 된다라고 제가 그런 수젠텍이나 다른 데에서도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하셨던 분들은 좀 단가가 낮아졌을 거고, 충분히 내일 급등이 나온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유나이티드 제약이 그런 거는 있죠. 이게 앞으로 임상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게 임상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또다시 이런 라인을 시도를 할 겁니다. 시도를 하겠지만 급하게 올라갔을 때는 한 번은 이제 정리를 했다가 눌림목에 다시 잡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해요. 만약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계속 날아갈 수도 있죠. 물론 그거는 이제 상황 보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이렇게 계속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가다가 내일 만약에 이런 봉이 나왔어요. 음봉으로 이런 봉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이 패턴 나오면은 우리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치고 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다시 본전하면 정말 멘탈 깨지거든요. 물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오늘 장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정말 더 세게 보내려고 했으면 상한가에서 그냥 안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에서 그냥 안착이 됐을 것 같았는데, 이 상한가에 걸렸다가 여기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 갔다가 이제 빠르게 좀 눌리는 라인이 나왔고, 물론 지금 여기서 좀 지켜주기는 했어요. 여기 라인을 깨지 않았죠. 여기 밴드 여기 아랫 라인을 깨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라인까지 좀 강하게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이제 만약에 수익권이나 아니면 좀 본전 라인에 있으시다면 조금은 정리했다가, 뭐 만약에 급등했다가 눌리게 되면 여기 라인에서도 매수기 올 수 있고 여기 라인에서도 매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윗라인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 비중이 또 유나이티드 제약도 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약간의 뭐 적어도 20-30% 정도는 회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약에 내일장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고 지금 55,400원이니까 잠시만 계산기 두들겨 보겠습니다. 55,400원에서 만약에 이제 20%가 오르면 66,000원대까지 올라요. 66,000원대까지 만약에 올랐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20% 올라가고 하면은,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부분이니까 더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요 라인까지 갔다가 60선을 다시 깨는 라인이 생긴다면은 저는 한번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량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담아도, 물론 그게 불타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다시 잡아가지고 리스크 해지를 하시거나, 어쨌든 이제 요 라인 우리가 매도 친 라인보다는 아래서만 잡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분봉이나 초봉을 보게 됐을 때 다시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것들이 보인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그래도 여기 라인까지 가면 정말 피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손절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요렇게까지 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아스트라제네카 진매나 SK케미칼이 잘 갈 때 안 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순환매가 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걔네들은 이제 뭐 CMO라든지 이런 개발이나 생산하는 거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가고, 얘는 좀 연관이 덜해서 좀 이렇게 수혜를 못 받나 이런 생각까지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예측을 잘 못했고, 이 급등이 나올 때는 사실 좀 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알았죠.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알지만, 사실 이렇게 바로 나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존버의 필요성 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다음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
조금 추가 매수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웬만큼이면 좀 한 번은 탈출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살짝은 좀 물량을 좀 정리해서 현금화를 좀 해놓고, 그렇다고 다 털나는 거 아니고 뭐 15% 이런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급등이 연달아 나오게 됐을 때는 한번 정리했다가 눌림목에서 다시 잡는 것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날 또 이제 날라서 시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눌리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가격대 라인이라면은 조금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잡는 방향으로도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기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오르게 된다면 15에서 20%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라인을 뚫고 간다면 이 라인을 이제 다시 내려오면 안 돼요. 올라갈 거면 마저 올라가서 여기 윗라인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까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정도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기술적까지 터졌다라고 보면, 이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안 터졌어요. 안 터졌는데 이제 오늘로 하여금 확실히 터졌다. 그래서 요때 쇼부를 좀 보시면 단기적으로 쇼부를 한번 보셨다가 뭐 다시 보시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추천을 드린다면은, 저는 급등이 연달아 많이 나오면 그때 정리하셨다가 다시 잡으시는 방향으로, 눌렸을 때 다시 잡으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요런 라인들 있죠? 요런 라인들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조금 여유를 잡고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60분 봉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는 이제 다음 거래일에 이제 양봉이 나오게 됐을 때 요걸 뚫고 올라가주는 라인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량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라인이 빠르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음봉 나왔는데 눌리는 라인 나오면 또 패드기 치는 라인, 휴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라인들 있죠? 이런 것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봉이 나오는 거를 좀 조심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요 정도는 갭이 있기 때문에 메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갭이 있는 것들은 하락해도 그 라인을 메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면은 힘들겠지만 가까운 갭들은 메우러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갭의 중요성을 이번 그 기회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5분 봉상 제가 아까 잡아드렸던 그런 라인들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이 매물대 라인 이제 박스권 잡아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하방 열어놓고 좀 접근 대응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빠졌을 때 내가 물량 좀 빼고 이렇게 좀 순환을 할지, 이런 생각을 좀 오늘 장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내일 대응하셔야겠다.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은 그래도 좀 한시름 좀 던 것 같아요. 오늘 진원생명과학도 따라서 조금은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움직임의 퍼센테이지가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제 영상 보시면서도 많이 좀 힘을 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단기 모멘텀이 좀 부재가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끌고 가신 분들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풀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모처럼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 리딩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고, 다음 후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